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 과정,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과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5장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을 하지만 교재와도 약간 차이가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교재와 그 개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은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하지만, 자, 우리가 먼저 교재의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문제 확인. 문제 확인의 절차. 이 문제 확인의 절차를 문제 확인과 또 그리고 표적 집단의 이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여튼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욕구 사정을 하게 됩니다. 욕구 사정. 또 이 욕구 사정이 끝나고 나면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리고 대안 탐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대안 탐색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최적의 대안을 탐색한 이후에 실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요걸 지금 교재에서 첫 번째 첫머리에 이제 4가지로 잘라놨는데 바로 이 단계를 달리 이렇게 그대로 해서 문제 확인 단계. 문제 확인 및 그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와 표적 집단 이해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제 확인 단계. 그다음에 욕구 사정의 단계. 도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 사정의 단계. 그래서 무엇을 얼만큼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가 빨리 밝게 되면 목적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해결책 대안 탐색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 이 단계와 소위 목적 및 목표 설정 및 그리고 실행 계획 수립, 대안 탐색 그리고 실행 단계까지 여기를 합쳐서 이렇게 실행의 단계라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평가 및 종료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평가 또는 종결의 단계로 이렇게 종결의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바로 이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 지금 교재 편제는 앞에 있는 문장으로 전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욕구 사정의 단계가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영역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목표 설정의 단계가 B급의 문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어떤 이 단계 꼭 모든 우리가 실행이나 정책을 이끌어갈 적에는 가장 앞 단계가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대안을 탐색하고 그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집행을 하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러나 지역복지 실천에서는 목적이나 목표 설정의 단계는 3번째 단계 욕구 사정의 다음 단계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문제 확인, 문제 및 표적 집단 이해가 나와 있지요. 문장은 길게 교재 편제상 여기 쭉 적혀있지만 도대체 그 지역사회에는 또는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우리는 또는 지역복지사들은 지역사회복지사들은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표적 집단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문제에서 나와 있지요. 1번에 2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이 지역사회 주민들 또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그렇죠.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다고 할 적에 지역복지 실천의 실천가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슨 문제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자료 수집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표적 집단은 이론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도대체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언제 어떻게 얼만큼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욕구 사정이라고 해서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욕구사정과 자원사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문제 확인의 결과를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넘어가 보시면 표적 집단을 이해한 다음에 욕구사정을 하게 되는데, 욕구사정에는 거기 보시면 욕구사정의 목적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 또는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욕구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여기는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how much,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자원사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욕구사정과 자원사정을 합쳐서 보통 합쳐서 그냥 욕구사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또는 어떤 표적 집단이 무엇을 얼만큼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욕구사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를 알아보는 사전 절차로서 자료 수집의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로 욕구사정에 보면은 욕구의 내용에서 이런 것 등이 다 포함되어서 알아본다라 해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중에 여러분들은 3번 지역사회복지의 사정의 유형, 거기에서 B급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욕구사정의 종류에는 포괄적 사정도 있고 문제 중심 사정도 있고 하위 집단, 하위 체계 사정도 있고 또 탐색사정, 자원사정, 협소적 사정 등이 존재를 합니다. 포괄적 사정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욕구사정의 유형, 우리가 욕구사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유형, 욕구사정의 유형에는 포괄적 사정, 문제 중심 사정, 다 제겠지만 손맛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위 체계 사정, 하위 체계 사정, 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탐색 사정, 그리고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자원 사정, 또 협조적 사정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포괄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사정, 거기 오면 철저한 방법론에 기초하는 사정으로 1차 자료 생성과 함께 줄쳐놓고는 전체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종합사정을 포괄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포함하는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그랬는데 대상으로 하는,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정을 바로 포괄적 사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중심 사정이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미 첫 번째 단계인 문제 확인 단계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 그 문제를 중심으로 사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둘째 줄에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을 문제중심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관련되지만 그 지역사회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특정 문제나 중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정하는 것은 문제중심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위체계 사정, 우리가 지역사회의 하위체계에는 다양한 하위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능에 의해서 의료기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교통기관도 있고 세무기관도 있고 법률 관련 기관도 있고 다양한 하위체계로 나눠볼 수 있고, 아니면 구성원을 지역 주민을 가지고 올 때도 연령층으로 다양하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나눠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 크게 성별에 의해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학력에 의해서 중졸, 고졸, 대졸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위체계를 분류하든지 간에 이 하위체계 사정이라는 것은 종합적 사정인 포괄적 사정과는 달리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하위체계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탐색사정, 사전 예비조사처럼 어떠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거기 보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개간을 이해하기 위한 초보적 수준의 사정은 탐색사정이라 하고, 자원사정은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어떤 자원이 있으며 어떤 자원이 남아 따라가고 어떤 자원이 부족한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서는 거기에 보면 자원사정의 종류로서는 보통 다루는 것이 그 권력, 그리고 기술, 그리고 재정, 그리고 서비스 4개의 분야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조적 사정은 아직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 사정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지역 주민들 단독으로 또는 지역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바로 후자를 협조적 사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욕구 사정의 종류를 이렇게 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내년에 분명히 나오는, 바로 2018년도 16회에서 나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 유형 보시고, 다음에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보시면, 양적 자료 수집과 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상세히 있었군요.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 보면은,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그 중에 출제되는 것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는 거기에 보면은 구조화된 서베이 기법, 또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법, 또 그런가 하면 사회지표 이용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지표 이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회지표 분석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사회지표 분석. 자, 사회지표 분석 지면상 쓰지 않겠습니다만, 사회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지표 분석은 양적 측정 방법이 있죠. 양적 측정 방법으로 여기는 2차 자료 분석법이 되겠어요. 2차 자료 분석법. 그리고 연구자,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관여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비관여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비관여적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유지표 분석이 되겠어요. 보통 기관에서 만들어진 통계 자료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구조화된 서베이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 3가지 나와 있죠. 그 중에 3번 사유지표 분석을 지금 우리가 판서를 한 겁니다. 그 밑에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아주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 지역사회 포럼. 여기는 제목만 적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포럼, 명목 집단 기법, 그리고 초점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또 그러면 델파이 기법, 그 외에도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공식적 인터뷰, 비공식적 인터뷰, 또 지역사회 서베이 또는 민속지학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이 지역사회 포럼, 명목 집단기법, 초점 집단기법, 델파이 기법은 개별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A+급의 이런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 포럼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여러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5번에 보시면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지역사회 포럼 기법, 다음에 그 대화기법에서 대화기법도 있지만 페이지 넘어가 보면 3번에 명목 집단기법, 초점 집단기법, 델파이 기법, 인터뷰, 민족지학을 이용한 방법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가져가기는 불편할 거니까 조금 전에 적어드린 이 4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한번 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으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전체 주민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 토론을 허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합니다.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명목 집단 기법은 명목 집단 이것도 역시 전체 주민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되 여기에서는 자유 토론을 허용하는데 명목 집단에서는 자유 발표만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유 발표만 허용한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 발표만 허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토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수 힘있는 집단의 또는 소수 힘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명목 집단 기법이에요. 사실은 발표할 적에도 말로 발표해서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눈빛으로라도 압력일 수가 있으니까 보통 모인 자리에서 써내도록 하는 겁니다. 쓰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민주 절차를 통해서 보통 투표 방식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명목 집단 기법. 그래도 유형은 전체 주민이 모여서 지역사회 재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포럼과 명목 집단이 비슷하지만 방법이 다른 겁니다.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나서 초점 집단 기법은 초점 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특정이란 단어가 이해 당사자, 이해 관련 당사자들만 모여서 특정 모든 문제가 아니라 특정 문제만 가지고 특정 문제 포커스가 있는 거지요. 특정 문제만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고 토론하고 하는 방법은 포커스가 있는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초점 집단 기법은 특정이란 단어가 보통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 포럼과 명목 집단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1교시 2영역인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델파이 기법 다뤄본 적이 있지요. 전문가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대안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들이 3번, 4번, 5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구 사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욕구 사정이 끝나면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특히 목적 우리가 하면 목적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부를 적에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범위나 대상을 가지고 위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라고 할 적에는 보통 목적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최상위의 국가 수준의 최상위의 포괄적 목적은 이념이라고 합니다. 국가 수준의 최상위의 포괄적 수준이지요. 포괄적 수준의 목적은 이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교육 이념은 홍익 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사회 수준에서 달성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것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회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목적이라고 그에 비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개별 수준, 개인이나 개체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목적의 구체화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명료하게 분석해 놓은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목표 설정은 목적의 구체화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3번에 목표 설정의 기법으로서 목표 설정의 기법은 스마트 기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간단하게 스마트 기법이라고 했지만 거기다가 중요 표시하시고 여러분이 쓰셔야 되겠어요. 목표 설정 기법에서는 목표 설정 기본 스마트 먼저 스페시픽 목표는 목적의 구체화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 그 다음에 목표는 미주어블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attainable 획득 가능 획득 또는 달성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result oriented 여기는 결과 지향성이어야 된다. 결과 지향이어야 한다. result oriented 결국에 우리가 목적 또는 그것에 대해 구체화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지요. 성과, 결과 지향이어야 된다. 그리고 time based 또는 time limited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제한성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보통 목적의 구체화라고 하는 목표의 설정 원칙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기법 여러분들이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 속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안탐색이 되겠어요. 자, 거기 프로그램 및 대안탐색 및 실행 개입이 나와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역시 또 한 문제가 나오겠죠. 바로 있는 스마트 기법 여러분 손으로 적어야 될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밑에 의사결정 다양한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도 있고 또 집단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 선택에서 보면은 거기 의사결정 나무 모델과 거기 보면 비용 편익 분석 모델 또 그러면 비용 효과 분석 모델 이런 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등이 다양한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가는 또는 정책 결정을 해가는 또는 의사결정을 해가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의사결정 나무 모델하고 비용 편익 분석 모델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 모델만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본다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옆에 공간 있죠? 4번 옆에 공간에 보면 의사결정 기법 다양한 대안 탐색 과정에서 나오는 의사결정하는 기법에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과 집단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기법이 있다라고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의사결정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대안선택 예 아니오를 가지고 따지는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혼자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이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으로서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에서 집단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역시 집단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기법을 브레인스토밍 두뇌폭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또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는 소집단 나와 있죠.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이 있는데 보통 이것을 우리는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목집단 기법. 그에 비해서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소위 전문가법이지. 전문가법.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안을 탐색하고 그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소집단 투표 기법이나 델파이 기법은 집단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기법이고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나 대안선택 흐름 분석은 혼자 의사결정하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교재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 보시고 저도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마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사결정 나무 또는 의사결정 규칙은 나무 구조로 도표화해서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이다. 자, 저 있고.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이나 비용 효과 분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의 기법으로서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율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이게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는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 넘어가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프로그램이 가져올 투입자산으로서의 비용과 산출로서의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용 효과 분석은 수학적 방식을 이용해서 최선의 프로그램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놨습니다만 비용 편익 분석처럼 당연히 비용은 양적 개념으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 유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적 개념으로 변환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 편익 분석처럼 모든 것을 양적 개념으로 변환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처럼 사회복지 실천처럼 양적 개념으로 변환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는 이런 영역에서는 거기 디귿번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편익 분석보다 비용 효과 분석은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디귿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이거는 시험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이익집단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됩니다.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이나 설득이나 또는 협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방법은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이고, 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지역복지 실천의 의사결정은 소수의 몇몇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그러면 네오라는 단어가 붙은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뭘까?
자, 거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주의나 엘리트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제목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익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다원주의,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엘리트주의. 그러면 신엘리트주의는?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이익집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두며 접근 가능성은 모든 이익집단에 있다 하더라도 접근 정도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성의 차이는 음모나 배제 의도보다는 제도적 장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봤으며 엘리트 등 진보적 인사 또는 집단의 연대를 통해서 접근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엘리트주의처럼 소수 엘리트주의가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접근성이 전면 배제되거나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선택 의사결정 모델.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가 된 이후에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이 1970년대 또 복지국가 위기 과정에서 많은 복지 영역에서 극한의 어려움이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70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복지나 또는 사회복지 실천 이런 영역에서는 기업 영리부문의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경영 기법 등을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의사결정 모델인데, 공공선택 모델은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 규제를 강조하는 고전 경제학적 관점에서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 공익성만을 가지고 이끌어가던 이런 시장 배제 논리의 복지 관점에 또는 복지 실천 관점에 시장 논리의 경영 기법이 반영된 것을 공공선택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역복지 실천의 의사결정에서 시장 논리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공공선택 의사결정 기법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안을 탐색하고 나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실행은 우리가 개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개입인 거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사회 조사를 해서 또 나중에 행정론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평가는 진행 중에 수시로 평가하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해나가는 형성평가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마감된 이후에 목적 달성도나 아니면은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총괄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번에 2번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의 비교는 이미 받겠습니다만, 바로 거기다 초점을 두고 B급 정도의 출제 예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좀 책과는 약간 좀 살을 찌워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지역복지 실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